한 모텔 직원이 조심스레 객실 문을 엽니다.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침대 위엔 여전히 한 손님이 누워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합니다. 침대 곁엔 뚜껑이 열린 맥주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수상한 음료입니다. 예, 저희가 보통 사건 연구소에서 수년 전 사건들을 주로 이렇게 리뷰하면서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에 올림픽 기간 중에 저희가 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남성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일맥상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10일 사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직원이 객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남성이 누워 있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뚜껑이 열린 상태인 맥주캔이 하나 있었고요. 경찰이 와서 이 모텔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이 숨진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여성이 혼자 나가는 모습이 또 촬영된 거예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고 함께 투숙했던 22살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사건들인데요. 지난달 28일에 역시 강북의 또 다른 모텔에서도 20대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때 그 피해 남성과 함께 투숙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남성들과 함께 투숙을 했던 사람은 22살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네,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두 사건이 있기 전에도 최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이었는데요.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김 씨와 한 달 정도 교제 중이던 20대 남자친구에게 김 씨가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면서 피로회복 음료 한 병을 건넸는데요. 그 음료를 마신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이후에 이 남자친구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김 씨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김 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제를 음료에 넣은 건 맞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 씨가 1차 범행을 저지른 남자친구는 살아남았지만 두 번째 범행부터는 2배 이상 많은 약물을 음료에 넣었고 그 결과 2차, 3차 피해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한 사람은 죽다 살아났고 다른 2명은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자, 이 김 씨 원장님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일단 조사 상황에서 김 씨는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정해져 있었고, 근데 이 경찰 조사가 이게 미뤄졌어요. 그 사이에 이 여성이 3번째 범행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그렇죠.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경찰 출석을 앞두고 누가 저런 짓을 합니까? 간도 진짜 크게. 그게 결국에 사망을 또 하게 된 거였거든요. 국가수 감식 결과 이 음료 안에는 일단 정신질환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지금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로 추정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항우울제 등도 고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술과 같이 과량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면서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걸로 보여지고요.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주거지에서는 그 동일한 약물, 즉 검사에서 나왔던 동일한 약물 그리고 그 약물이 섞인 걸로 보이는 음료도 여러 병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실제 그 약물을 탄 음료병만 다시 회수해가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거든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3명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추궁하고 있지만 이 김 씨는 자기는 3명이 전부다라고 거듭 추가 범행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구속이 됐죠. 자, 그런데 지난 12일 영장 심사 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 준다는데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이자는 죽을 줄 몰랐다 계속 그랬단 말이죠.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원래 약물 등으로 잠들게 만들면, 정신을 잃게 만들면 이거 상해입니다. 즉 건강 침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경찰은 죽이려는 고의까지는 없었고 살인 고의는 없었고 이렇게 잠들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약물이 과도했든지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상해치사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봤어요. 그러나 수사해 보니까 이거는 살인 고의가 있었다. 이건 살인이다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 그 근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이 여성이요. 첫 사건 이후에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면제하고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먹으면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고 또 AI가 위험하다. 이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답까지 줬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경찰은 보고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이 여성의 교활함이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나왔는데요. 혼자 나오니까 혼자 나오는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치킨 주문해서 같이 영화 보는데 너 혼자 잠들어서 나 먼저 나간다. 심지어 돈을 갖고 나간 것도 이제 알리바이 필요하니까 현금 따발로 택시비 줘서 고마워.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 음식은 내가 챙겨갈게. 자, 지금 보이는 봉지에 담아서 갖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술에 취해서 너 잠만 자니까 나 먼저 갈게. 이런 문자 남겨놓고 혼자 연기를 한 거죠. 예, 되게 교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박 변호사님하고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는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 네 번째 피해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 씨는 그 CG 좀 보여주세요. 피해자는 뭐 3명뿐이다 이렇게 경찰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피해자가 저렇게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거짓말을 들켰는데 자, 그런데 이자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SNS에 막 셀카를 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자가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누리꾼들이 김 씨의 걸로 추정되는 SNS 계정을 직접 찾아낸 겁니다. 해당 계정에 체포 직전까지 올린 셀카와 함께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샵 마팔DM, 샵 선팔마팔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실제 지인들에 따르면 이 김 씨 평소에 매일 셀카를 올렸고 남성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접근하는 등 여러 남자와 만남을 가져왔다고 해요. 현재는 저 SNS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자, 원장님 도대체 왜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반사회성 성향이나 사이코패스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력상 고등학교 시절에 절도 혐의가 있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반면에 다만 시기적으로 이러한 범행이 급격하게 악화된 건 비교적 최근에 범행들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범행이 잡힐 걸 알면서 지금 조사가 앞둔 상황에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예.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극도의 망상적 분노가 이러한 이 무차별적인 사례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인 것이 신상 공개입니다. 저도 솔직히 저 저자의 얼굴을 봤거든요. 이름도 압니다. 저도 봤어요. 예. 이게 자, 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까? 경찰이 공개를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잔인하지 않다고요? 저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약물로 살해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신상 공개 어렵다고 했지만 유족들이 지금 반발을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데 늦었어요. 검찰이 하는군요. 그렇죠. 경찰은 넘어갔고. 네, 검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늦었어요. 벌써 신상 정보 거의 다 공개가 됐습니다. 얼굴 다 공개됐고 이름도 알 사람 다 알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빨리 좀 해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피해자 중간에 발견이 됐거든요. 중간에 나왔어요. 네 번째. 맞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신상 정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진짜 저 무슨 예뻐서 너무 이쁘다 나 같아도 그 여자가 건네준 거 마셨겠다 저런 정신 나간 또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 앞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인한 수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않기로 했다가 막 여론이 들끓고 유족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사실상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예?
자, 정말 답답합니다. 약물로 살해하면 잔인하지 않고 흉기로 살해하면 잔인하고 이거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이게?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